저는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도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고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임신 중인데도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결혼을 깰 생각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굉장히 짧은데요. 가볍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남자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는 누나의 참견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연 읽어볼게요. 저는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고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가 임신 중인데도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 결혼을 깰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는 바람을 피운 적이 있지만 아내와의 관계 중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사연의 상황 설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사연자분의 외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코멘트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 사연에는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분이 과거에도 외도 경험이 있었다는 것, 두 번째로 아내가 임신한 시기, 그러니까 가장 보호받아야 될 시기에 외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임신 중의 외도는요, 생각보다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임신 때문에 부부관계를 못하니까 성욕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정신과적으로 보면 임신 중 외도는 단순한 성형 문제로는 설명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신은 부부 모두에게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존 부부관계에 심리적인 결핍이 있었다면 이 시점에서 그 문제가 오히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임신을 통해 변화를 맞는 건 여성뿐만이 아니에요. 남성 역시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정체성의 전환기를 맞게 되거든요. 이 변화를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분들은 굉장히 큰 부담과 불안으로 겪기도 해요. 만약 사연자분의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했거나 아버지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이런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서 이 전환이 더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겠죠. 또 현실적인 얘기도 하나 해볼게요. 임신 중에는 부부관계가 조심스러워지는 경우도 많고 또 아내는 신체적, 정서적 변화 때문에 예민해지죠. 그러다 보면 남편은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나도 외롭다. 나도 돌봄이 필요하다. 내 자리는 사라진 것 같다. 임신한 아내는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집 밖에서 만난 누군가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느껴질 때 외도가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이 감정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부모가 되고 남편이 되면서 겪는 심리적 부담이니까요.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인데, 어떤 분들은 관계 안에서 대화를 하면서 조율하지만 어떤 분들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요. 회피 심리죠. 사연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결혼을 깰 생각도 없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외도는 아내에게 정말 큰 고통을 주는 일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결혼을 깰 수도 있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책임은 분리될 수가 없죠. 상대가 가장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 외도를 하면서 그래도 사랑은 한다고 말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한 외도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외도는요, 치료되지 않으면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패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반복되는 바람, 외도를 멈추고 싶다면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이분에 대해서 단정할 순 없지만 외도를 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충동성이 강하고 과감하고 겁이 없고요. 또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특히 충동성이 강한 쾌감 추구 성향은 이 도박이랑 중독 이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점점 더 강한 자극이 오지 않으면 삶의 흥미나 생기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외도 자극이 없으면 살아있다고 느끼지도 못한다고도 하시고요.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더더욱 외도를 멈추기 어려운 거죠. 살아있고 싶으니까. 삶의 활력을 얻고 싶으니까요. 외도를 하는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섹스 중독형. 이 유형은 외도의 대상이 중요하진 않은 경우예요. 결혼 초반부터 외도를 하거나 연애든 결혼이든 관계의 안정 여부랑 상관없이 계속해서 성적 자극을 찾습니다.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은 없는데도 외도가 발생하고 그 외도 상대도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능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건데요. 외도 후에도 죄책감은 잠깐, 그리고 같은 행동을 금방 또 반복.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잘못했다, 순간이었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죠. 충동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유형은 반드시 성중독에 대해서 정신과적 평가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고, 치료 없이 반복이 되면 외도는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두 집 살림형인데요. 불륜 상대와의 관계가 수년 이상 길게 유지되는 게 특징이에요. 아내에게서 받지 못하는 자극은 외도 상대에게서 받고, 외도 상대에게서 받지 못하는 안정은 아내에게서 받으면서 두 관계가 공존할 때 삶의 밸런스가 있다고 느끼죠. 이거 정말 굉장히 이기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나쁜 놈이죠. 그 밸런스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 고통받고 있다는 걸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존감 결핍형. 이 유형은 외도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도를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특히 이성에게서 아직도 남성으로서 매력적이다, 여전히 남성으로서 선택받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받아야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이분들이 상담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면 책임감도 느끼고 이 가족을 버릴 생각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말도 나와요. 근데 나도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아직 남자로서 끝난 사람 같지는 않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특히 아내가 임신을 하면 관계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부부에서 아이로 이동하잖아요. 이 변화는 자존감이 안정적인 사람에게서는 조정이 가능한 변화지만 자존감이 약한 사람에게서는 굉장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불안과 결여를 부부관계 안에서 말로 풀기보다는 외부에서 칭찬, 관심, 설렘 같은 걸로 빠르게 채우려는 욕구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채운 자존감은 금방 다시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도가 또 반복되는 거고요. 네 번째, 로맨스형. 이 유형은 삶이 전반적으로 버겁고 책임이 느껴질수록 외도로 도망치는 방식을 선택해요. 이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원래 전 이런 사람 아니에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반성도 진심 같고 눈물도 많고 후회도 진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하잖아, 이번만 넘어가 보자,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죠. 그런데 이 유형의 핵심에는 우울과 회피가 함께 있다는 점이에요.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낭만, 설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외도 자체를 후회해도 비슷한 스트레스 상황이 오면 또 같은 방식으로 도망칠 가능성이 커요. 이 경우에는 이분의 우울과 회피 패턴을 치료하는 게 먼저인 경우가 많아요. 사연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듣죠. 보통은 2가지 경우인데요. 정말로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사연자분께서는 내가 어느 유형에 가깝다고 느끼시나요?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외도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을 때 그 심리적 충격은 사연자분의 상상을 초월할 거라는 거예요. 그 충격으로 조산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요. 사연자분께서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알고 싶다면 정신과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것도 큰 용기를 내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용기를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내 마음의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는 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는 누나의 참견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